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저희가 두 번째로 업로드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저희가 매번 설명을 좀 드리지만 아직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좀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건축공사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록 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했을 때 건축공사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등록 기준 중에서 자본금 기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법인사업자는 3억 5천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은 2배 이상 7억 원이고 실질적인 자본금만 충족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부채나 겸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자산이 모두 3억 5천 이상 충족되었을 때 기업 진단을 통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상의 겸업이나 부채를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했다라는 판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의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건축공사업에 자본금을 보유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기장 대리는 기업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등록 기준 중에서 기술 능력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능력은 건설 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술 능력 기준 확인해 보시면 1번이나 2번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1번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번, 2번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분이 2명 이상 있으면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5명 이상이면 건축공사업의 기술 능력을 모두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 5위는 모두 4대 보험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고 개인이 자격증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한 자격만 인정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축공사업의 공제지역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D등급일 경우에 법인은 94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188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 주셔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급별로 C등급은 83자, D등급은 94자에 해당합니다. C등급, D등급이 무엇인지 가끔 문의 주시는 경우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를 보면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미리 받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C등급인지 D등급인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초해 주시면 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D등급에 해당하는 약 1억 4,35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에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은 불가능하고요.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건축공사 면허 보유하신 후 2년 정도 지나면 60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의 시설 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 사무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사무실의 기준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불가능하고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나 근린생활시설은 아직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기 위한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반드시 담당 주무관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 4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면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모두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협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은 방문하시기 전에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지참하시고 협회에 방문하셔서 건축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시면 건축공사업 등록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와 함께 건설면허 쉽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